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29일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 관세 명령의 효력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미국 관세 충격 영향이 가시화되며 0.8% 줄었고 소매 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계속 부진했습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3월 말 부실 채권 비율은 0.59%로 지난 분기 말보다 0.05%포인트, 지난해보다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연일 뒷걸음질 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0만 5,7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10만 5천 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방 압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5월 30일 금요일,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 상승폭을 살짝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뉴욕 3대 지수 동반 오름세로 강세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0.39%,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법원의 제동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항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일시 복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으로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어떤 향방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현재 국내 증시 섹터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역시나 증권주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대선 정책의 중요한 화두는 증시 부양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증권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건설 지주사까지 강한 모습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줄줄이 강한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테마의 순환이 빠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원자력이 대세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폐기물 등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출발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코스피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는 더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이 하락폭을 살짝 만회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711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은 2720선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조정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던 코스피인데 오늘은 다시금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스닥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 0.1% 강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다시금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매매 동향 보시죠.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한번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섹터는 바로 정책 관련주입니다.
오늘이면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관련주, 정책주들이 다시금 탄력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 담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별일 없었습니다. 견고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뭐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경고 신호고 그런 거 아니면 그동안 미국 장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살짝 쉬어도 됩니다. 근데 아직 빠진 흐름은 없어요. 그래서 견고한 상승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자, 오늘 코스피 그냥 도찌예요. 도찌고 코스닥도 안 빠져요. 플러스네요. 빠지는 줄 알았는데. 자, 플러스인데요. 근데 오늘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아침부터 막 흔들립니다. 그 왜 빠지냐면 원래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하고 그러면 반도체가 약하거나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0개에서 900개로 줄었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900개 가까이 빠지는 것은 눌림목입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제약바이오하고 코로나 진단키트가 강하면 반도체부터 뭐 로봇주, 뭐 HBM, 뭐 걔네들이지만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도 떨어지고 건설주들도 좀 빠지고 하는 게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흐름인데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계속 강하진 않을 거고요. 테마는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처럼 대응을 하되 테마주들은 계속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일단 고점을 여기를 뚫었죠. 그래서 이제 큰 박스권으로 갑니다. 2,896, 그러니까 2,900이라고 칩시다. 2,900과 너무 2,400이라고 하면 너무 그쵸? 너무 폭이 너무 크고 돌파가 됐으니까 2,600이라고 합시다. 2,600과 2,900의 요 사이의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날에서는 조정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맞다. 어제와 마찬가지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제 상법 개정 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움직이는 지주사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다음으로 이제 증권주도 강하고 건설주도 강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강한 쪽이 아침서부터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제외를 하면 태양광 섹터가 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책주 이슈일 건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러니까 원전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근데 의존할 거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전도 가고, LNG 가스도 가고, 태양광도 가고, 뭐 풍력도 가고 그러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오늘 정책주는 그쪽은 아닙니다. 은근슬쩍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거든요. 그거 힌트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다 견고하니까 테마주 순환매를 노리면서 종목들 조정시, 정책주가 됐든 그러니까 뭐 로봇주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자동차 부품주가 됐든 어쨌든 미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나와주는 쪽들이 있죠. 그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증시인데요. 좋은 종목들을 그 안에서 옥석 가리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참고로 일정으로는 곧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토요일에는 중국 시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도요.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의 표적 종목이었는데요. 종목명은 코오롱 EMP였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코오롱 EMP입니다.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9%에서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67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어제도 갖고 나왔지만 오늘도 가져 나온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의 이슈에 얘가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전기차 부품주이면서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이면서 수소차 관련주이면서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완전 자율자동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자동차가 인도에 많이 팔리겠죠. 우리나라 안 팔려도 중국은 자기네 나라들이 알아서 많이 팔 거고 미국도 많이 팔릴 거고요. 호주도 많이 팔릴 거고 왜냐면 편하거든요. 안전만 하다면 손 놓고 돌아다녀도 된다면 지금 법적으로 운전대에서 손 놓으면 안 되고 몇 초 이상 놓으면 안 되고 뭐 삐삐삐거리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자율자동차. 물론 이게 100% 완벽하다 말 못합니다. 저도. 근데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5년 안에 혹은 뭐 길어야 10년 안에 빠르면 뭐 몇 달 안에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들이 한번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환점, 변곡점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에도 훈풍이 돌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지금 뭐 나트륨 전지 요즘에 이슈 많이 뜨고 있죠. 중국에서는 나트륨 전지를 올해 양산 7월 달인가 양산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놀랬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놀랬어요. 중국에서 양산이니까 개발이 아니고요. 양산 이제 자동차에다 넣고 이제 팔기 시작한 거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전지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점점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내연기관 계속 죽을 때까지 타고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트륨 전지 같은 경우는 불이 잘 안 납니다. 뚫어도 안 나고 잘라도 안 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에서는 이제 확보가 됐고 완전 자율자동차 뭐 그런 부분들도 확보가 됐고 저도 이거를 어쨌든 간에 길게 볼 때에서는 이쪽 섹터가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쏠릴 거기 때문에 언젠간 갈 거고 그리고 그거지만 어제 이제 정책주로 이슈가 나왔었던 탈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그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도 모양을 만들었고 지금장 하락장도 아니고요. 지금장 굉장히 지금 시장 점수를 90점을 주고 싶은데 그냥 85점에서 90점 사이, 88점이라 합시다. 매매하기엔 좋은 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안 간 지 몇 년 됐을 거예요. 전기차도 한 몇 년 전에 혹은 작년에 잠깐 움직이다가 말았죠. 근데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은근슬쩍 가는 애들도 보이고요, 오늘. 오늘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됐든 탈플라스틱 친환경 정책주가 됐든 전기차 부품이 됐든 차트 모양도 괜찮고 일단 구름대를 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쪽을 잘 봐야 된다.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 EMP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유진 로봇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상승률은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화요일부터 연 이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화요일 매수가는 23,600원이고요. 1.69% 상승했습니다. 수요일도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는 23,350원이고요. 1.28% 상승했네요. 목요일은 원익홀딩스입니다. 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또 매수가는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로봇, 월요일에 유진로봇, 금요일에도 다시 왔습니다. 매수가 1,500원 동일하고요. 다만 매수가는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으로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매수가는 5,930원이고요. 무려 18%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매수가는 22,850원이고요. 3.3%의 상승 도달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수요일에도 한글과 컴퓨터 23,300원이고요. 1.3% 상승했네요. 목요일은 어제 코오롱 EMP였고요. 매수가는 6,680원이었습니다. 상승 3.3% 했네요. 목표가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주인공 코오롱 EMP의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EMP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목들 추천했었으니까 자, 일단 시장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일단 코오롱 EMP 날아갈 때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시장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급등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크게 갈게. 이건 뭐 확실하죠. 뭐 제가 예전에 작년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녁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예전에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크게 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전, 전선, 전력.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공약에서 전기값 반값으로 낮춘다 그랬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전밖에 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 대선 그때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되고 나서 조선주 밀 때 저는 원전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알래스카 LNG도 갈 거다 했는데 지금 원전은 그렇게 되고 있고 알래스카 LNG도 뭐 가겠죠. 자, 일단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리엔탈 전공, 조선기자재. 자, 3번 상승하고 눌리는 것뿐 다시 또 갈 겁니다. 눌렸다가 또 다시 갈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수익은 거의 18% 가까이 났던 종목이고, 자, 두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 얘는 올라간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막 시장이 코스닥 종목들이 흔들려도 얘는 어차피 무겁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도 않겠지만 시가총액 5천억짜리임에도 뭐 되게 무겁게 움직여요. 조단위처럼.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뭐 최근 상승을 해도 그냥 박스권의 흐름이고, 그리고 자사주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보유 잘 하고 계시면 돼요. 웬만큼 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얘는 크게 흔들 일이 없을 것 같은 안전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날에서 지난주도 이제 추천주로 드렸었지만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드렸던 가격에서는 뭐 목표 가격은 달성을 했지만 뭐 조금 팔았으면은 뭐라고 않겠지만 많이 팔 필요는 없고 안 팔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드렸던 가격대에서는 지금 1.3%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말았는데 괜찮습니다. 더 가져가도 돼요. 자사주에서 계속 매수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기타 법인 보이죠? 어제도 1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저께는 6만 주 들어왔고요. 오늘도 지금 1,000주로 잡히지만 잠깐 나면 또 몇만 주 잡히겠죠. 그래서 자사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타 법인에서. 그러니까 절대 위험할 수도 없고 뭐 시장이 위험하지도 않고 얘도 용차트로서 바닥에서 위로 튀면 튀었지. 그래서 25,000원 쪽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만약 급락하고 떨어지면 자사주로 들어간 저 한커미드, 한국화 컴퓨터 쟤네들이 문제인 거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쟤네들이 많이 산 거예요. 쟤네들이 많이 갖고 있고 뭐 최대주주 지분이 뭐 33%인가 그러는데 계속 지분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코오롱 EMP 지금 조금씩 올라가려고 그랬죠. 차트도 일부러 지금 이게 이제 칼등강도 패턴이라 그래갖고 올라갈 건데 일부러 못 올라가는 것처럼 장난치는 거예요. 윗꼬리 달리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나가라고. 차트는 바닥에 있고
이미 구름대나 용 차트에서는 이미 세력 차트가 누가 들어왔고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뭘 뺏는 거예요? 돈을 뺏듯이 여러분들 지분을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뺏으려고 지금 이렇게 장난치는 건데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급락할 분위기 아닙니다. 거기다가 재생 플라스틱 이 이슈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슈지만 저는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수소차, 전기차. 이게 이제 하우징 부품,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로 들어간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하우징 부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하우징이 뭔가 봤더니 그 배터리를 이게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뭐 전해지 이딴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나트륨 전지도 얘는 포함이 되고요. 수소 전지에도 포함이 되고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고 왜냐면 플라스틱으로 그 케이스 얘기예요, 케이스. 자동차 들어가는 그 전지를 감싸는 케이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뭐 나트륨 전지가 됐든 원자력 전지가 됐든 무슨 전지가 됐든 간에 그거를 감싸는 전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부품주예요. 차도 완전 바닥에 있죠. 뭐 조만간에 튈 것 같으니까 자동차 부품주 이제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일진전기부터. 일진전기. 자, 원전 테마. 오늘 원전 테마 힘이 없죠. 원전 테마 힘이 없어도 안 빠지네요. 조정 받아도 되는데 안 빠집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원전, 방산, 이런 조선 이런 애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면 또 다시 움직여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정 받으면 또 움직일 거니까 비중만 조금만 가져가시면 되고 이스트에이드도 비중 작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84%도 올라왔던 종목이고 자, 원희골딩스 오늘 또 이거는 고점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밀렸습니다. 근데 저러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사주면 안 되고 없는 사람들은 확 조정받으면 사시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면 주성엔지니처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34% 수익이 난 종목이고 오리엔탈 전공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코오롱 EMP. 자, 어제 지주사 관련주인 코오롱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주사예요, 지주사. 그러니까 코오롱을 그룹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종목이에요. 그럼 얘가 또 급등한다고 자회사들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코오롱 EMP는 굉장히 바닥이죠. 그래서 어제 6,680원인가 드렸을 겁니다. 오늘도 그 가격에서 공략하세요. 지금 6,730원인데 올라가 버렸는데 6,680원 어제 동일한 가격에서 공략하시고요. 밀리면 공략을 하세요. 완전 자율자동차가 저는 될 거라고 거의 95% 믿습니다. 지금 중국은 되는 거를 제가 봤고요. 영상에도 있다 그랬죠. 그 유튜버 김한용 기자라고 되게 유명한 그 자동차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시승을 했단 말이에요. 신뢰도도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나 그거 한 몇 시간 동안 그 타면서 그거를 알려주는데 되게 안전하고 운전 잘합니다. 자율주행. 그러면은 그게 이제 테슬라도 그러면 잘 나올 거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여태까지 나왔었던 로봇 영상이나 어차피 로봇 자동차나 로봇이나 거기거든요. 로봇 영상이나 최근에 막 춤추고 뭐하고 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동안 그 실험 영상들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 그것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였기 때문에 6월 달에 완전 자율자동차 테슬라도 모르죠. 중국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 나올지도 어쨌든 비슷비슷한 기술력으로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뒤처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나오면 우리나라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 시대로 가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폰을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이 막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들이 이제 경쟁하면서 막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이제 이슈가 쏠리겠죠. 그래서 코오롱 EMP 완전 차트 바닥에 있고 여기 이게 매집 거래량입니다. 여기 매집 거래량 여기 보이죠? 듬성 이게 지금 누군가 매집해 놓은 거예요. 차트도 바닥에서 용 차트 이제 막 움직이는 거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가죠. 크게 가니까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샀어요. 뭔가 냄새를 맡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로 승부를 보면 올해는 따끈따끈하게 가만 냅둬도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바닥에서 용 차트 구름대를 타고 황금선도 우상향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어제와 동일하게 코오롱 EMP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까지의 중요성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코오롱 EMP 매수가는 6,6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급등명 중 베스트 5 종목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명 중 베스트 5 종목들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명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는 9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들어가 계신데요. 오늘은 현재 4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격차가 상당히 큰 지금인데요. 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약값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전처럼 막 이슈가 몰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아주 강할 때에서는 아주 예전으로 얘기를 돌아보면 그 신약, 그러니까 항암제,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굉장히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2008년도만 해도 그랬습니다. 암 걸리면 그냥 죽는다 정도 생각을 했고, 2014년도도 그랬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제 이제 막 얘기 나오니까 그때 막 암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서부터 여러분들도 뭐 광고나 아니면 의료 채널이나 뭐 여기저기서 암 걸린다고 꼭 죽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알고 저희 부모님도 알고, 그러니까 암이 걸린다고 이제 죽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치료를 받으면, 물론 그 암이 어디에 전이됐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걸리면 죽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도들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포감을 줬을 때에서, 혹은 이제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나왔을 때에서 제약주들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약 하나를 먹으면 365일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이거 새로운 거죠. 그러면 제약주도 급등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겠냐고요. 자, 알약을 하나 먹으면 치타보다 더 빠르다. 100m 3초 만에 뛴다. 그러면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신약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약을 먹든 뭐 주사 처방을 받든 그러면 무릎 아픈 것도 낫고 눈도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약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면 저는 그때 제약주가 정말 크게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반대로 또 제약주가 크게 가려면 공포를 줘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60억 인구 중에 한 40억이 다 사망할 거다. 이런 이제 엄청난 공포감으로 이제 코로나처럼, 그러면은 이제 급등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감은 있어요. 언젠가는 몇 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알약 하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신약이라든지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에서는 제약주들이 폭등할 텐데 지금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버티세요. 언젠가는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약주도 분명히 갈 거라고 보는데 아직 그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세요. 98,000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제약주가 4년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짧으면 2년, 길면 8년 사이클 안에서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년 사이클인데 저는 그게 올해에서 내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사이클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 문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제약바이오 약간 힘든 사막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은 이슈가 나오는 오아시스가 등장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네요. 매수가는 41,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은 4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K원전의 주인공인 만큼 최근 이슈가 되면서 진입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요. 다른 시청자분들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작년에서 바닥에 했을 때 트럼프 때문에 아니 전기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다는데 그럼 이게 가겠지 뭐가 가겠어요. 자, 작년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차트 봐봐요. 엄청나죠.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쁘잖아요. 완전히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서 상담도 몇 번씩 왔었어요. 재작년에도 왔었고 그때 하도 안 가갖고 고민했던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잡주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고 원전 테마는 그러면 이때서부터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리는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2023년도. 작년도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가겠네. 근데 그 가겠네가 올해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원전 테마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작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작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 공략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도 내려와도 되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조정은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근데 내려올 때 또 고생도 심하고 이게 하루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면 누구든지 다 참는데요. 내려올 때 또 10개월 걸려. 올라가는데 10개월 걸려.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6개월, 10개월 정도 조정받으면 나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올라가면 뭐래요? 10개월 동안 빠졌다가 40% 빠졌다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이 정도 가격이면 때려 죽여도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구나 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얘가 가격 안 주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만 원전 테마입니까? 원전 테마 중에서 안 간 애들 찾으면 되고요. 전선 테마주들은 안 간 애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수익 났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단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단가가 25,000원 정도 됐고 지금 수익이 거의 뭐 100% 대락말랑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절반만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거나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저를 원망하지 말고 단가를 원망을 하면서 전선 테마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테마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원전 테마 정말 좋지만요. 지금 매수가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방안 주셨고요. 또 전선 테마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이 공략하시는 타이밍 함께 공부하시면서 황금 타이밍 알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한국 BNC고요. 매수가는 14,150원이고 비중은 30%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4,400원 선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가와 격차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상당히 고점에서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00원이면 지금 4,400원인데 만 원이 사라졌네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자, 일단 차트는 이제 좀 돌아섰네요. 차트는 돌아섰는데 이 코로나 이슈가 여러분들이 아까도 아니요 전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철에 아무도 공포를 떨면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백 쓰러지거나 막 죽어나가고 있거나 막 병원들이 막 난리가 나거나 막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공포가 맞는데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 들어가서 사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으로 자꾸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차트는 돌렸습니다. 차트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좀 약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이슈로는 안 되고 차라리 그 시시콜콜한 실적 얘기라도 붙이면은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어쨌든 5,000원, 6,000원 반등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14,000원이면 뭐 작년도 아니고 엄청 오래전에 물리셨네. 2022 코로나 때 물리신 거. 길게 보세요. 아까 전에 셀트리온 제약을 길게 보면 올라간다고 얘기했듯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길게 보면 반드시 올라갈 모멘텀이 생깁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오든 슈퍼맨이 되는 그 신약이 나오든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안 갈 뿐. 근데 지금 차트는 돌렸으니까 그래도 막 마음고생처럼 막 계속 저점 떨어지는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신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안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9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은 9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고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얘는 지금 차트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구름대 저항에 있고 그냥 나쁘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한테 물어보는 거, SK바이오팜 너는 올라갈 생각이 있어라 물어봤더니 나는 없어. 나는 아파. 나는 지금 겨울이야. 나는 때려 죽여도 안 올라갈 생각이야. 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지금? 후행스팬 주가 밑에 있죠. 구름대 저항대 있죠. 자, 그럼 올라가는 제가 1월 달에 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추천했었던 엑세스바이오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돌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로 시젠도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최근까지 이게 40% 올라갔는데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1월 달에 왜 추천했냐면 이 구름대를 벗기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엠폭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네들이 왜 강하냐면 지금 질문 주셨던 SK바이오팜하고 차트가 다르죠. 얘는 뚫었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배열. 그러니까 오르고 있어요 이제.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은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있거나 올라가려는 모양을 잡았는데 그럼 얘네들 물어보는 거 너네들 왜 올라서? 올라가려고. 지금 햇빛을 보려고 지금 구름대를 뚫었잖아요. 새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얘네들은 휴마시스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새싹이 나와고 거래가 실리고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뭐 물려 있는 거 수익 지금 다 났을 거고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도 되는데 코로나 이슈가 좀 약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정도로 얘기했을 뿐 뭐 나쁠 거는 없다 그랬죠. 근데 SK바이오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올라갈 거니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난 안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이게 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저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이거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마다 이 전략이 상당히 다른데요. 특히 SK바이오팜은 차트상으로 상당히 아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전략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BGF고요. 매수가는 5,000원입니다. 비중은 현재 55%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담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강세인지 이 지주사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도 장대 양봉, 오늘도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매수가를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BGF 리테일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BGF는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BGF. 일단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5,000원. 오늘 사신 게 아니네요. 이전에 물렸다가 올라온 거네. 5,000원, 지금 4,280원. 아까 올라갔을 때가 4,495원. 5,000원. 그래, 5,000원 이상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버티다가 수익이 나면 또 사람이 또 욕심내기도 하거든요. 욕심내지 말고요. 비중도 많으니까 왕창 팔고 조금은 남겨놓으세요. 혹시나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왕창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한 30% 하한가마저도 상관없다 하는 비중이 있죠. 그 정도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주사 관련주 여전히 강세를 주니까 이렇게 흔들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오늘도 현지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는 바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했다. 어제 그런 기사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3.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139.1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세하게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장중에는 5% 이상 오르기도 하면서 $140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에 살짝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아무래도 2024년에 너무 크게 올라줘서 아닌가 하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거의 3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려되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고요. 이에 더해서 좀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아무래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또 다른 돌파구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이어 이달 초에는 중동에서 체결한 1년의 신규 계약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랍에미리트에 10제곱마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 부지를 건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는 궁극적으로 5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대만에서도 유사한 계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다각화에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여줬고 월가에서도 예상치 상회 얘기 나왔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었고 뭐 등등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저도 궁금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야 이거 음봉으로 밀렸네. 자, 그래도 여기를 지지합니다. 여기를 지지하잖아요. 차트를 보면 여기를 지지해요. 아니 밀려서 만약에 약할 거면은 깨고 내려가든가 밑으로 확 하고 깨고 내려가면 아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뿌려놓고 이거 파는 거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좋은 얘기 나와놓고 올라오는 척하면서 밀었는데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눌림목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호재로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 뻗어 올라가면 나스닥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트럼프 정부 트럼프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라 그랬는데 다시 또 상고심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갈팡질팡하게 만드니까 나스닥도 올라갈랑 말랑 그러다 멈췄죠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도 흐름 양호하고 그래서 종목들도 다 저렇게 멈춰 있는데 근데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러니까 모양은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가 이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일단 엔비디아 저라면 안 삽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가져가세요. 넘어가니까. 그럼 지금 이거 사면은 그러면 깨집니까? 아니요. 먹는데 이게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이게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1위, 얘가 1위인가? 마이크로소프트 1위인가 그래요. 하여튼 거의 얘네들이 1위, 2위, 3위에서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5천조 가까이 하는 애들이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폭등을 하질 않아요. 계속 짝짝짝짝 올라가긴 하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HBM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슈 몰이가 될 거니까 그쪽을 보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얘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 쉬었다가 올라가겠지로 보는 거고요. 박살나거나 엔비디아가 이제 끝났으니까 급락하겠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결국은 돌파가 되는데 지금 돌파할 거냐, 나중에 돌파할 거냐. 근데 지금 돌파하면 빠르게 인공지능 섹터부터 해갖고 반도체 섹터를 봐서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게 돌파하지 않고 조정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 순환매 찾으면서 또 원전 테마 들어가 볼까, 전선주 들어가 볼까, 자율주행 들어가 볼까, 반도체 들어가 볼까 뭐 등등 하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공개 방송에서 이것저것 종목들 얘기하는데 어제는 또 메가터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트륨 전지거든요. 지금 8% 급등하고 있는데요. 거 봐요. 공개 방송 오면은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어제 좀 꺼냈습니다. 저녁 방송에도 꺼냈고 그다음에 그저께도 꺼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차트가 모양이 안 만들어졌다. 모양이 못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얘기한 짐이 여러분들 이거는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이거를 공개 방송에서 들었다면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메가터치 이거 봐봐라. 차트가 이쁘지 않냐. 이런 걸 하는 거다. 2차 전지 하는 사람들은 메가터치를 하셔라. 이게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나트륨 전지예요. 나트륨 전지. 나트륨 전지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혹은 많은 기업들이 이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다음 달인가 양산 시작이래요. 7월 달에 양산 시작. 그러니까 올해 양산 시작 확실하고 7월 달부터 양산은 뭐예요? 이미 제품 다 개발 다 끝났고 공장에 찍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에다가 장착해하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에너지 밀도가 작아서 고가형,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많이 내는 차들은 쓸 수는 없는, 거기가 장착은 안 될 건데 좀 출력이 좀 약한 애들은 일단 장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밀도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성능이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 NCM 배터리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LFP, 중국이 LFP 배터리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처럼 처음에서는 성능이 안 나왔던 애들이 지금 성능이 나오듯이 나트륨 전지도 성능 개선이 되게 되면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는데 양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나트륨 전지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터치 차트도 이쁘고 거래량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지금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좋고 완전 자동차가 6월 달에 테슬라가 제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뭐 그걸 완벽하게 뭐 그 테슬라 마음이죠. 이제 머스크 마음인데 또 연기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연기하지 않고 나왔는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상만 해보는 거예요.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중국 건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나트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전지도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은 나트륨 전지에 대한 장점이 뭔지 장점 되게 많아요. 터지지도 않습니다. 터트리려고 해봐야 안 터져요. 거의 터지질 않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전지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그래서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시면 또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메가터치가 그 관련주였고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종목들 용차트 이렇게 해갖고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여기 구름대 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에서도 코오롱 EMP도 그렇지만 뭐 에코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어제 움직였던 세림 BNG, 뭐 삼육물산, 뭐 그 외에서도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엔비디아만 아니라도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많이 올라간 거를 굳이 여기서 나쁘진 않는데 이게 뭐 더 가겠죠. 뭐 이게 떨어지겠어요? 넘어가겠죠. 넘어가는데 얘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데 기인해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차트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차트가 못 생겨져 있는 대표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반등 나오지만 아직 모양이 안 됐어요. 근데 가기에는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반등을 줄 건데 잘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잠시 뒤에, 그러니까 2차 전지 물린 사람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거에 대한 전략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들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역시 전문가님이 주신 선물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함께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나트륨 전지에 대한 힌트들 준비하셨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